라그랑주 승수법 n이 2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g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2차 형식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된 x, y를 다 찍으면 이렇게 곡선이 나오는데요. 이 곡선의 이름이 뭐죠? 쌍곡선입니다. 이 녀석들이 두 개의 점근선들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관심사는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즉 기하학적으로는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어떤 점을 찾을 거냐 하면 원점에서 이런 건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이죠. 점점.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뭔지를 찾고 싶어요.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디에 있을까? 원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은 어떤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2차 형식의 최소값을 구해서 요거에 루트를 씌워주면 거리가 되겠죠. 자, 이거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gxy가 마이너스 2로 일정할 때 fxy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답을 말하면 최소값은 언제 일어나냐면 x, y가 1,1일 때 일어납니다. 즉 g 1,1은 얼마예요? x에다 1을 쏙 대입하고 y에다 1을 쏙 대입하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1,1은 당연히 이 곡선 위에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이 곡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f1,1은 얼마냐면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장에 gxy는 마이너스 2라고 했지만 최소값이 일어나는 점이 어디예요? 1,1이죠. 그러니까 gxy가 g 1,1로 일정할 때 결국에 이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2니까 이 값이 일정한 그런 x, y에 대해서만 fxy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녀석은 항상 이러기만 하면 무조건 f의 1,1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2예요. 물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도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게 라그랑주 승수법의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이런 모든 xy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1,1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에서 g의 기울기 벡터를 구하고 1,1에서 f의 기울기 벡터를 구해요. 그러면 이 둘은 서로 이것과 이것은 1차 독립일 수 없어요. 1차 종속이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나블라 f1, 1하고 나블라 g1, 1을 구해가지고 두 벡터가 서로 나란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라그랑주 승수법은 함수 f를 초곡면에 제한시키는 건데 어떤 xy에 대해서 보는 거냐? 이변수일 때 n이 2일 때는 캐피탈 x가 x, y가 되겠죠. gx 값이 g 여기에서는 뭐예요? p가 그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곡면은 gx는 g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녀석은 gp가 되는 것이고 요런 x, y 이런 캐피탈 x에 대해서 이 녀석의 한 극점이 1,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피해서 여기서는 1,1이죠. 점피해서 f의 기울기 벡터와 점피해서 g의 기울기 벡터가 서로 1차 종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식은 나블라 g를 어디에서 계산하는 거냐면 p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해서 나블라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나블라 G를 P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점 P에서 G의 기울기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해세 판정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급 함수 fxy가 주어져 있습니다. x0, y0의 열린 근방에서 정의되어 있고요. 이 점 x0, y0가 주인공인데 어떤 의미에서 주인공이냐? 함수 f의 임계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극대냐, 극소냐, 안장점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2번 미분한 정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변수가 2개니까 2번 미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헬스 행렬을 보겠다는 겁니다. f 더블 프라임 x0, y0라는 x0, y0라는 우리 주인공 점에서 f2 프라임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행렬이에요. 뭐냐 하면은 f를 x로 편미분을 해요. 그리고 걔를 x로 또 한 번 편미분을 해요. 이렇게 이 녀석을 x로 한 번 더 편미분하는 거예요. 이거를 x0, y0에서 요 편미분 개수를 정합니다. 마찬가지로 f를 y로 편미분하고 얘를 한 번 더 x로 편미분해서 x0, y0에서 요 2개의 편미분 개수를 구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x로 편미분하고 얘를 통째로 하나로 보고 y로 편미분하고요. 편미분 개수를 여기서 계산합니다. x0, y0에서 마찬가지로 fyy x0, y0 이렇게 2번 미분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이 녀석을 f의 헬스 행렬이라고 해요. 어디에서? 점 x0, y0에서.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양행렬이다. 그러면 이 x0, y0는 뭐가 돼요? 극소점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fx0, y0가 극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음행렬이다. 그러면 이 점은 우리 주인공은 뭐가 돼요? 극대점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값이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녀석들이 양행렬이다, 음행렬이다라는 건 뭐죠? f가 2급이기 때문에 요 성분이랑 편미분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대칭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데 대각성분은 AC라고 두고요. 얘가 A고 얘가 C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주보는 건 같으니까 B, B 이렇게 써줄게요. 그래서 어떤 대칭 행렬이 양행렬이다 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읽어가지고 요 1x1 행렬을 읽어요. 그래서 얘가 양수고 2x2 행렬을 읽어서 이거의 행렬식을 읽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A는 요 1x1 행렬의 행렬식으로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전부 다 양수면은 이 행렬이 대칭 행렬이 양행렬이라고 하고요. 언제 음행렬이라고 하죠? A, B, B, C가 음행렬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 성분은 행렬식이 음수고요. 그 다음 행렬식은 양수일 때, 이럴 때 음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극소점과 극대점이 되는 것이고요. x0, y0가. 그리고 이건 둘 다 양수일 때잖아요. 이게 생으로 음수일 때, 즉 요 햇세 행렬의 행렬식이 음수면은 x0, y0가 극대점도 될 수 없고요. 극소점도 될 수 없어요. 극점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점을 안장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QXY는 1, -2, -1이라는 행렬로 정의되는 2차 형식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행렬에서 정해진 2차 형식은 뭐예요? 요 행렬이랑 요 행렬을 곱하는 거죠. 차근차근 곱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이 나옵니다. 요 대칭 행렬이 요 2차 형식을 결정해 주죠. 그러면 나블라 q 0,0은 뭐가 될까요? 이걸 x로 편미분하고 이걸 y로 편미분해서 x, y 대신에 둘 다 00을 쏙쏙 대입하면 뭐가 돼요? 00이 되겠죠. 원점은 0,0은 크리티컬 포인트가 돼요. 임계점이 됩니다. 그리고 0,0에서 q에 대한 헬스 행렬을 구해보면 2, -4, -4, 2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대칭 행렬이 나와요. 이거는 원래 주어졌던 행렬의 2배를 한 거죠. 자, 이 녀석의 행렬식을 구해볼까요? 음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0,0은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없고 뭐여야 되는 거예요? 새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0,0이 새들 포인트인 건 사실 헬스 행렬을 이용한 헬스 판정법을 쓰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2차 형식 QXY는 뭐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이거든요. 이거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돼요.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x 곱하기 y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x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Q00 이게 QXY인데 Q00은 0이죠 당연히. 얘는 0,0 근처에서 0은 극대값도 될 수 없고 극소값도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0, 즉 이것도 이게 0이고 이게 0인 직선이 각각 어떻게 돼요? 요거랑 요게 되거든요. 두 직선의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QXY 값이 이것과 이것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나 요쪽에 있을 때는 QXY 값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0,0에서의 함수값이 0인데 거기서 조금만 이쪽으로 삐져나오면 양수가 되고 이쪽으로 삐져나오면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Q00이 0이니까 그 녀석의 극대나 극소가 되려면 이 점 근방에서 전적으로 0 이상이거나 전적으로 0 이하여야 되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연쇄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에요. f something에다가 뭔가를 쏙 대입한 거. 이 녀석이 합성함수죠. 이 녀석을 t로 미분해요. 그러면 바깥 미분은 뭐예요? f'이라고 쓰면 안 돼요. 나블라 f가 되고요. 이 녀석을 어디에서 계산하냐면 바깥 미분했고 xt를 쏙 대입하고 캡처 x를 쏙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안 미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녀석은 뭐냐 하면은 나블라 f xt가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뒤에 녀석은 속도 벡터예요. xt를 t로 미분한 겁니다. 여기서 f는 뭐였냐면은 n 공간의 열린 집합 U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자,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n이 2일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xy 평면이 있고요. 여기 열린 집합 U가 있어요.
여기 있는 각 점마다 실수값을 하나 정해줘요. f, x, y. 그리고 캐피탈 X는 i에서 어떤 구간 i에서 뭐 열린 구간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점 t가 있으면 이 점 t마다 t가 바뀌면 점이 바뀌겠죠. t에 대응되는 점의 이름이 이 점의 이름이 캐피탈 XT예요. 우리의 경우에는 좌표가 두 개 있으니까 XT, YT 이렇게 써도 상관없긴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실수축에 있는 한 점 t에다가 xy 평면에 있는 점 xt를 대응시키는데 이 xt는 이 정의역, 이 f의 정의역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t를 xt로 보내고 이게 캐피탈 X고 다시 이 점을 f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이 녀석이 뭐예요? 이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합성함수의 이름은 f-circle x가 돼요. 얘는 어떤 함수냐면 t를 받아서 xt로 보내고 얘에다 다시 f를 씌운 거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바깥미분을 여기서 계산하고 안미분은 속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풀었으면 우리의 경우에 이변수인 경우에는 요게 기울기 벡터를 xt에서 계산한 거고 이거를 속도 벡터하고 닷 프로덕트를 한 거죠. 성분으로 쓰진 않을게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 녀석을 잘 들여다보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거를 옆으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옆으로 쓰되 이거를 이제는 닷 프로덕트를 하는 게 아니라 행렬의 곱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xt의 성분들을 각각 little xt, little yt라고 주면 xt, yt를 속 대입하는 거고 xt, yt를 속 대입하는 거고요. 여기도 xt, yt, little xt, little yt를 속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dx, dt, dy, dt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해서 계산하는 거나 이렇게 행렬곱을 하는 건 어때요? 똑같죠? 언제 1/1 행렬을 그냥 실수로 취급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기울기 벡터를 옆으로 쓴 게 뭐예요? f의 야코비 행렬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행렬로 보고요. 이것도 행렬로 보면 이렇게 행렬의 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f'은 야코비 행렬이에요. 야코비 행렬 st에서 계산하고 속도 벡터에 대응한 행렬이랑 그냥 행렬 곱을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냐면 점 xt에서 v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를 보는데 f의 순간 변화를 보는데 이 속도 벡터 방향으로 봅시다. 그러면 f가 미분 가능할 때는 이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죠? f의 기울기 벡터를 구해요. 어디에서? xt에서. 그 다음에 요 벡터랑 닷 프로덕트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내적 값은 바로 방향 미분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 합성함수의 미분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xt에서 f의 어느 방향으로 속도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 계수로 방향 미분 도함수가 되겠죠. 방향 도함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f가 미분 가능할 때 그리고 x도 미분 가능할 때.